예, 그러면 중국 증시 분석해보면서 여기에 맞는 투자 전망과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듣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에서 중국 증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네, 중국 증시라고 하면은 정책 시장이라는 오명이 있었고요. 또한 그 공시제도라든지 뭐 시장화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오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현재는 중국 정부가 깔끔하게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가장 그 관심을 끄는 부분은 중국 경제는 2025년까지 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 중국의 GDP 성장률은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증시는 아무래도 정치 계절에 들어갔기 때문에 증시 주변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올해 중국은 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 해고요. 내년에는 중국 공산당의 주주총회라고 할 수 있는 당대회가 열립니다. 정치 계절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가 중요하죠. 이 때문에 재정 정책이라든지 금융 완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증시 주변의 초유동성 자금들이 계속 증시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중국 정부가 투자해서 저축으로의 증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인데요. 글로벌 증시에서 중국 증시가 조금 장기적으로 소외되다 보니까 증권화 비율이라고 하는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을 M2로 나눠서 봤을 경우에 현재 60%대라는 겁니다. 선진국의 100%대인 점에 비교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아시아 증시 흐름들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2015년에 폭등했을 때도 기억하실 테고 그 이후로 좀 훅 꺼진 것도 좀 경험을 하셨을 테고 좀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변동성이 되게 큰가라고 인식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의 중국 증시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의 혁신을 통한 발전을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금의 주식 투자 한도가 현재까지는 10%였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것을 최대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올해만 5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시에 장기 투자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주식시장의 변동폭을 축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치 투자로서의 흐름을 정착화시키겠다는 의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도시 지역의 가정의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 6.4%에 불과합니다. 이는 선진국의 8, 90%에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저축에서 투자로의 자금 유입이 된다면 주식시장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증시와 관련된 구조 변화인데요. 중국에서는 지역 안배 중심의 상장 제도가 있었지만 이를 이제 타파하고 등록제 IPO를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 받지 않아도 되고요. 증시를 통한 직접 투자 자금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성장 기업이 주시장을 자극하고 이 자극한 성장주들이 그 지수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그러면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올해 예상 밴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그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3,600에서 4,000선을 예고를 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 같은 초유동성이 계속 몰려들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식장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충분히 4,500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고요. 지금 잠시만요. 지금 나가는 자막에 대해서 저게 오타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저걸 맞게 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에 봤던 중국 증권회사들의 보수적인 전망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이 수준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네, 넘은 거잖아요. 3,700선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예. 혹시 이것만 들으시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건 계속 안 띄우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연말까지 현재로 봤을 때는 4천 중반대까지도 그러면 가능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됐던 자금들을 주시장에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되는 반면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미국과의 그 경쟁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고 민영 기업의 성장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주시장을 이용하려는 측면이 다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참 지금보다 그러면 1000포인트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과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에도 이제 뉴욕 증시와 비교는 참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뉴욕 증시 성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서학개미들이 집중을 했었다가 그렇다면 이제 뭐 고점 논란도 나오고 버블 논란도 조금씩 더 나오겠다. 정말로 이제 뉴욕 증시에서 어떤 눈길을 중국 증시로 돌릴 때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를 그 미국과 비교해 봤을 경우에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주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대규모 자금들이 지금 계속 투기 자금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매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증시를 찾다 보니까 중국 증시를 찾게 되는 건데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의 투자 성과를 보면은 거의 70%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보다도 더 높은 성장을 했고요. 또한 그 PER이라든지 PBR도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또 EPS 증가율도 앞으로 2년간 계속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 증시에 투자한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그리고 위험 관리 차원에서 중국과 관련된 그 주식의 편입 비중을 높이려는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강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펀더멘털 측면으로 봤을 때나 또 중국 정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중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내가 중국 증시 그리고 중국 종목을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떤 절차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중국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서 중국 계좌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예. 만들고 난 다음에는 PC라든지 그리고 직접 전화를 통해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실시간으로 중국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중국 증시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국 주식과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중국에서 시총 1위 기업은 구이저 마오타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하고요. 또한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 평안보험이라든지 공상은행, 차이나 유니콘, 바오강과 같은 국유 기업, 대형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상하이 증시를 추천하지는 않게 되는데요. 다만 선전 증시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457개 기업이 상장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영 기업이라든지 민영 기업이 반반씩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중신통신이나 커리전기, 메이디그룹, 그리고 BYD 같은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많은데요. 이들 기업이 시총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하기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마오타이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가 거래가 안 됩니다. 한 주당 가격이 지금 44만 원인데요. 주문하시기 위해서는 100주 단위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 주문 단위가 4,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또한 기업마다는 100주 단위가 아니라 200주, 500주 단위도 있기 때문에 이 주식 거래 단위를 보시고 꼭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아직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가 생소하기도 할 뿐더러 상대적으로 정보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종목 고르기가 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좀 소장님의 노하우로 종목 선택을 하는데 뭐 이런 기준이나 아니면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투자하실 때 가장 좋으신 방법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끌어가는 시대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고성장을 이끌고 있는 하이테크 관련주들이 상당히 유망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 회사인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 전기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선언했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새로운 그 모양으로 탈바꿈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AI, 그 빅데이터,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런 변화들도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노베이션을 수반하고 있는 소비 업그레이드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에는 대표적으로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징둥 같은 기업이 있고요. 또한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서 한국을 모방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문화 콘텐츠를 내놓는데 이 중에서 e스포츠와 관련해서 세계 1위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비 업그레이드 종목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서파인 체인망을 재구축하는 작업, 그러니까 공급망과 관련해서 새롭게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반도체 회사인 SMIC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있군 하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구축에 중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다는 측면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정책 지원주들에도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별 종목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산업의 흐름들을 보고 나서 그 ETF와 관련된 투자가 지금으로서 더 수월하고 그리고 오히려 결과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6,700개 기업이 상장되고 있고요. 시가총액만 9,2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많은 종목들을 개인들이 어려운 한자를 보시고 분석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때문에 중국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아무래도 ETF 펀드라든지 중국물 펀드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중국의 성장주 시장인 나스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커찬판이라든지 창해방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직접 투자가 안 됩니다. 다만 홍콩이나 미국 그리고 중국의 그 ETF 펀드들이 상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주당 거래 단위가 17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사시면은 오히려 수익률 관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노력을 그렇게 덜 하고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투자 기법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 2,300개 중에서도 고르기 힘든데 중국 6,700개 중에서는 그것도 중국어로 공부하기는 쉽진 않겠죠. 때문에 공모 펀드나 아니면 ETF 관련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유효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래도 종목별로 봤을 때 중국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다 보니 예전부터 글쎄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뉴욕 증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서 그 바스, BATH, 그 네 종목을 많이 사더라라는 기사들이 솔솔 나오더라고요. 현재 시점에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가장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개인 투자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항상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 주가 조정 시에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주가 수익 비율이 좀 낮고 이뿐만 아니라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고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가파라고 할 수 있는 배스 종목들, 그러니까 바이두나 알리바바, 텐센트, 화해 같은 종목들은 현재는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겠지만 이런 악재 속에서도 중국 내수 시장만 가지고도 높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종목들이 됩니다. 이 때문에 뭐 텐센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세계 6위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세계 4위입니다. 페이스보다 상당히 높다는 측면, 그리고 중국의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독과점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주가 조정 시 이러한 그 성장성 높은 종목, 디지털화 그리고 그린화와 관련해서 중국의 기관들도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 시에는 디지털 그린화와 관련된 종목들로 많은 투자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자료 내놓는 전망들을 보면 한 뭐 2028년에서 2030년에는 중국의 GDP 총량이 미국 GDP 총량을 넘어설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증시에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계속 성장, 경제 성장과 같이 가게 되는데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2028년이나 2030년에는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그 서학 개미들 같은 경우는 5G뿐만 아니라 반도체,
AI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중국이 시장의 세계 최대 시장이 되는 만큼 아무래도 중국 증시에서 투자하는 게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가파처럼 작년 3월 말 저점으로 해서 올해까지 그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보면은 300%에서 7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앞으로 내년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상기 임기와 관련된 당대회까지 주식시장을 계속적으로 저축 시장으로 육성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경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관련된 종목들, 특히 해외 시장에 투자할 때는 이들 종목에 집중하시고요. 신흥 시장에 투자하실 때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높은 주가 수익 비율이었을 경우에 사고, 그리고 낮은 주가 수익 비율일 때 매도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만의 전체 지수를 보면은 올해는 18배 정도 주가 수익 비율이지만 내년에는 16배까지 떨어진다는 점에서 지금이 주식 투자하시기에는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나 중국 쪽으로 투자를 생각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직도 약간 살짝 못 믿어하는 부분, 리스크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 딱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중국 정부의 어떤 산업 측면의 추진력은 인정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어떤 지표에 대한 불신, 숫자에 대한 불신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이런 게 사라졌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정부는 공산당 일당 지지 체제다 보니까 앞으로 통계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가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부분은 추세인데요. 추세 자체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산업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화, 그린화, 그리고 소비 고도화 관련된 이런 산업들 중심으로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중에서 중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기업에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배구조 불투명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회계 부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구조 개혁들을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점점 나아지는 투자 환경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위안화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예전 흐름들을 봤을 때 좀 인위적인 움직임들도 분명히 있었고 또 하나 이건 긍정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중국에서 또 디지털 위안화도 굉장히 발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위안화가 우리 투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위안화를 내년 2월 달 베이징 올림픽까지 확산시킬 예정으로 있는데요. 예. 중국뿐만 아니라 1대1로 국가들, 주변국 중에서도 무역 구조가 상당히 높은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는 도입을 좀 서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물에 투자하실 때 디지털 위안화로 직접 투자도 가능하고요. 또 여기서 차익이 남으면은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라든지 중등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중국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고 해외 여행 시 홍콩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도 하고 호텔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이제 보급이 되면은 달러화와 그리고 위안화가 기축 통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수주도의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 하에서 중국 정부가 완만한 위안화 절상을 용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연말에는 국제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1달러에 6.2에서 6.3위엔까지 절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주식에서 시세 차익 그리고 위안화와 관련된 환차익도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래서 매력적인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왜 지금 중국 증시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중국 증시에 대한 향후 전망까지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